예,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께서 논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0일 총선에서 성남 민심을 확인하고도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국정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민심에 맞서려 합니다. 국민들과 싸우려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취임 직후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습니다. 초대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디올백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대선 공약이었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집권 2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스스로도 민망했던지 그 이유로 민심 청취를 들었습니다.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 지휘하는 데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이 왕수석으로 불리며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입니다. 윤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운운하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때는 언제고 뭔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민심 청취를 이유로 부활을 시킵니까? 그동안 입틀막 깃틀막이 상징하듯 민심을 외면했던 사람은 윤 대통령 아닙니까? 민심 청취가 아니라 검심을 청취하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심을 틀어지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한 거 아닙니까? 김 수석을 통해 검찰 등 권력기관을 사유화해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피해보겠다는 속셈 아닌가요? 윤 대통령은 앞으로 민심을 잘 청취하겠다고 거짓말할 것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민심부터 따라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국회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가는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민심을 청취하려면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대표들을 자주 만나면 될 것입니다. 슬그머니 폐지했던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고 기자회견을 수시로 하면 될 일입니다. 윤 대통령 귀를 붙잡고 달디단 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정국을 앞두고 검찰총장 시절 수적처럼 부렸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운용하듯 방탄민정수석실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 사유화의 장본인이었습니다. 2020년 3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수 씨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두 차례 세상에 드러난 문건에는 최 씨가 연루된 성남시 부동산 사기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등 4개의 사건에 대한 사건 요지와 진행, 처리 결과, 무죄 변론 요지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 조직을 검찰총장의 개인 로펌처럼 써먹은 것입니다. 따라서
김주현 민정수석실의 진짜 역할은 민심 청취가 아니라 검찰 등 권력기관 장악의 선봉대일 것입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과 주변 인사들의 로펌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검찰 사유화 시즌2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김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2의 우병우라는 비판이 따라 붙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경고합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사유화를 노린 민정수석실 부하를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아울러 압도적 민의로 통과된 최혜병 특검법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민심 청취의 시작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매 특거인 자의적 공정과 법치에 국민들의 인내심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더는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검찰 사유화에 맞서 맨 앞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